네, 오늘 시장 한번 돌아보고 내일장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저희가 멘토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내일장 멘토링 시간을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죠. 자,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오늘 시장을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장중에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장 막판에 뛰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로 확정이 되면서 오른 건지, 아니면 그냥 공교롭게 그 시점이 맞아떨어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기관들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좀 들어온 네. 수급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키는 외국인들이 좀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일단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현재 상당히 그 많은 매도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글로벌 시장의 그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오늘 잘 버텨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일단 전반적으로 그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의 매도,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매도, 양매도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만 일단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시장이 그 상당히 좀 주도가 된 면들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거래소에서의 그런 모습,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자동차 관련주, 특히 자동차 그룹주들이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현대 글로비스 막판에 조금 상승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렇지만 모비스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현대 자동차도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나름대로 제약바이오에 따라서 좀 선방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그 요즘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그 순환 출자 고리에 있는 종목들, 특히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 모비스까지 이 종목들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어떤 걸로 보세요? 현재로서는 가장 그 지주회사격인 현대 글로비스가 가장 현재로서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쪼개져서 단순한 회사로 남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글로비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배회사가 되는 거죠. 지배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글로비스가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현대차 자체적으로 현재 지금 업황 자체가 아시다시피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좀 권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삼성물산도 사실 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정점에 설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삼성물산이 계속 상승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배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단순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펀드멘탈이라고 그 귀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삼성물산에 대한 펀드멘탈이랄지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펀드멘탈을 바라볼 때는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높았다가 이제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 오늘 밤 사이에도 어떤 이슈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요? 내일 일단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변동성 구간이 그 확대 구간 속에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죠. 오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이제 소멸되는, 물론 다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27일이라고 날짜가 이제 픽스가 된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남북 대화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입니다만, 현재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뭐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소멸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 북미 대화까지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본다라면 단순하게 시장을 안정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시장은 현재 지금 약세 국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름폭보다는 내림폭이 더 큰 상황이고, 차트로 본다라면 기술적 지표로 보는 상황도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우하향하는 차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 오늘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진 상황에서도 지수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탄탄히 들어오느냐. 현재 지금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미국 간의 이제 금리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할 때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불안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금 보유를 늘릴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떤 종목을 좀 찾아볼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반등 구간에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낫지 않나. 오히려 하락 구간에 매수하기보다는 반등 구간에 매도하는 전략. 그래서 현금 비중을 다소 들고 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펀드멘탈을 바라보면서 매수를 하시는 관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차트를 보고 심리를 보고 들어간다라면 오히려 지금 리스크 관리가 좀 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일 수익 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제가 보니까 세운 메디칼. 이건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7.5% 상승하면서 5,08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세운 메디칼은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링겔을 맞는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수술 이후에 체내에서 그 물질을 빼낸다든지 네네. 하는 그런 플라스틱 관들을 세운 메디칼에서 만듭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병원에서 접할 수 있는 단순한 플라스틱 관인데 그 만드는 회사를 이제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운 메디칼이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단순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삽입이 되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라든지 안전성이 답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제적 혜자를 소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국내 1위의 의료기 소모품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되면서 치료 인구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내 그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613억, 전년 대비해서 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29억으로 9.8%나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95억으로 11%가 증가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또한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트남에 대한 공장 증설이 작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서 매출이 더욱더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 무관세로 현재 제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잠시 차트를 보면서 주가 흐름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1월 달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U자형 조정을 받았습니다. W자형 조정을 받고 오늘 강한 양봉을 펼쳐줬는데요. 일단 주봉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차트는 깔끔하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상승한 이후에 주가는 횡보하는 모습들, 전형적으로 횡보 이후에 제2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만 조금 분출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직전 고점을 뚫고 상승 여력을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상승 초입에 그리고 이동 평균선들도 현재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들이 각각 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기술적 분석으로도 양호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으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찾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직전 재작년에 나왔던 고점을 충분히 벗기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보다 순이익이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고 2년 연속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6,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손절은 현재 구간에서 약 한 5% 정도 빠진 4,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선택으로 저희가 세운 메디칼 골라드렸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링거라든지 아니면 의료용 소모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 병원에서 있다 보면은 이게 한 번 오염되면은 못 쓰기 때문에 손만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실제 사용 안 하고 또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모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운 메디칼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감 전략 A+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